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를 제가 이 수급창을 한번 봤습니다. 삼성전자 9월 3일부터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 액수가 무려 2조 7천억 원이 넘게 외국인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8월 말부터 생각하면 더 훨씬 많은 금액을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 가격, 디램 가격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실적도 하반기에 그닥 좋지 않을 것이다. 목표 주가도 낮춘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경영진들이 자사주 매입하면서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가가 내려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고요. 자, 역시 문제가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우리 시장을 전혀 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삼성전자도 내려가고 아무도 좀 방어해줄 수 없는 시장이 더 아쉬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연일 아쉬운 흐름이 이어가고 있죠. 날씨만 보게 된다면 9월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오늘도 35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런 날씨처럼 우리 증시도 좀 뜨겁게 타오르면 좋으련만 답답한 가슴처럼 증시도 답답한 흐름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오전 10시 우리 시각으로 진행되는 미국 대선 토론, 그리고 밤에 진행될 CPI 지표 발표들을 소화해내면서 불확실성이 거치고 시장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를 수 있을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잡아야 할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 오늘은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대비하는 포트폴리오가 좀 필요한데요. 이슈레이더에서 가장 먼저 경기 침체 대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투자, 배당주 투자를 조금 빨리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배당주와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고요. 그다음 오늘 말씀해 주신 미국의 대선 TV 토론이 조금 있으면 열립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시장 한번 방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점점 더 커져가는 보틀리는 톡신 시장과 관련해서 수혜주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아이들의 마음을 훔친 핫쇼핑의 인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관련 수혜주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마지막으로 주간 증시 톡에서는 오늘 또 살펴봐야 할 IPO 관련된 하반기에 IPO 연말까지 또 어떤 종목들이 상장 준비하고 있는지, 여기에서도 수익과 관련된 아이디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요일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마켓나우 1부 글로벌 포커스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세계 시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석 과장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간밤에 어떠한 이슈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나스닥 S&P 500은 상승하였으나 다우지수는 조정을 받으며 혼조세 양상을 보이는데요. 지난주 증시 급락을 딛고 반등을 위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한편 국제유가가 미중 경기 둔화로 원유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약 3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였는데요. 종목별로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AMD가 상승하면서 기술주는 강세를 보인 반면에 금융주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임박하면서 향후 실적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하락하였습니다. 이번 주 투자자들은 11일부터 이틀 연속 공개될 물가 지표를 대기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는 9월 연준 회의 전에 나올 마지막 주요 지표로 11일 8월 CPI와 다음날 PPI가 발표됩니다. 소비자 물가는 다소 둔화될 전망인데요. 그리고 빅 이벤트인 미 대선 TV 토론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며 다시 한번 정치 불확실성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최근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해 본토와 홍콩 증시에서 3년여간에 6조 5천억 달러의 약 8,700조 원이 증가했는데요. 이는 일본 증시와 비슷한 규모일 정도로 큰 금액입니다. 대형 300개 종목 CSI 300 지수가 19년 1월에 기록한 최저가에 근접했는데요.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발생한 것이 중국 증시가 매력을 잃게 된 근본적 원인으로
최근 첨세법 통과로 이러한 여파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유의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증시는 기술주가 좀 상승을 하고 은행주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 간밤에 보여졌는데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미국의 대선 토론이 우리 시각으로 10시,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시간에 열리게 됩니다. 우리 시장 좀 경계감이 짙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출발 예상하십니까? 네, 금일 국내 증시는 경계감 속에 일단은 소원권 시장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일 국내 증시의 경우 대장 직후 약세로 전환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을 보이다 장 후반 상승분은 모두 반납하고 6거래일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이 지난 3일 이후 6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선물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도세를 이어가는 양상인데요.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6만 6천 선까지 빠지는 흐름으로 시총 1위에서 3위 종목이 모두 약세를 보이며 지수 상방이 제한되었습니다. 미국 경기 불확실성이 완화됐음에도 외국인의 팔자세가 지속되고 있는 흐름인데요. 다음 주 FOMC 회의까지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B컷에 나설지 아니면 0.25% 인하할지에 대한 금리 결정의 변수가 남아있는 가운데 관망 심리가 팽배한 만큼 반등 동력을 쉽게 찾지 못하는 흐름이 전개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장에서는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펼쳐질 미 대선 TV 토론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일 일부 미국의 헤지펀드에서는 대선 불확실성에 대비해 현재적으로 현금 확보에 나서는 등 변동성에 대비하는 시장 전략을 취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중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크게 나타날 때 뇌동 매매를 자제하시고 앞으로의 흐름을 지켜보시는 전략이 오늘장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국내 증시는 뚜렷한 반등의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관망의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테마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들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한 걸음 떨어져서 좀 여유롭게 시장을 바라보자라는 코멘트도 달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개장하기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알아보겠고요. 여기에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투자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요. SK증권 서용원 차장과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곽유정 파트너 두 분과 함께 이슈 레이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두 분이 포착을 하셨을까요? 먼저 서용원 차장이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최근 코스피 대표 배당지수의 수익률이 코스피 지수는 물론 미국의 배당주도 뛰어넘었습니다. 배당주는 미국 대선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고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시기에 좋은 투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에선 이달 말 밸류업 지수가 발표된다는 점도 호재입니다. 찬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배당주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배당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의례적으로 날씨가 이제 좀 추워지고 찬바람이 불 때 배당주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서용원 차장님 아직 날씨가 많이 더운데 지금부터 벌써 올해는 좀 빠르게 배당주를 봐야 되나요? 네, 뭐 지금 이미 좀 자금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네네.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배당주 같은 경우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좀 클 때 상당히 좀 인기를 그렇죠. 얻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오늘도 예정이 되어 있지만 미국 대선도 앞두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연준의 스탠스가 이제 변화가 생기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배당주의 투자 매력도는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뭐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동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시장의 주도주가 딱히 없습니다. 그렇죠. 뭐 엔비디아가 꺾이면서 그때부터 그것을 대체할 만한 주도주가 강하게 이어주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 시장이 흔들릴 때 견조하게 움직였던 섹터들을 보면은 배당주라고도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일단은 뭐 패시브
패시브 자금이 먼저 움직이기 마련인데 네. 최근 이제 배당주 펀드 쪽에 한 4,400억 정도가 좀 몰려서 좀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주식형 액티브 펀드 쪽에는 한 169억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배당주 쪽으로 큰 자금들이 좀 몰려가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물론 이것을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밸류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사실 이것이 일본에서 이미 성공을 좀 했던 부분들인데 그런 점에서 배당주의 매력도는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업들을 살펴보면 자사주 매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사주 네. 소각까지 이어지게 되고 배당 상향도 높아지고 분기 배당도 증가시키는 뭐 이러한 좀 작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선진 금융시장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배당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계속 높아질 수 있고 지금 뭐 금리 인하 시기에 좀 어떻게 보면 좀 매력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어제도 뉴스 보니까 한국 거래소도 배당을 한대요. 중간 배당하면서 거의 역시 지금 주주 친화적 배당 정책의 진심이다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어쨌든 배당주를 저희가 볼 때 배당을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는 거는 뭐 중수 하수고 여기에다가 배당 플러스 알파로 주가 자체도 올라가는 이런 주식 수익까지 플러스 알파로 받아 이제 좀 고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은 또 배당주들이 주가도 잘 가더라고요. 네. 네, 지금 현재 시장의 움직임들을 보면 낙폭과대주를 공략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탄력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올라가는 종목들에 좀 편승하는 전략도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배당을 노리고 들어오는 자금들의 특징들은 네. 뭐 앵커님 말씀해 주셨지만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배당을 기대하고 들어오는 자금들이 상당하거든요. 네네. 특히나 대부분 패시브 자금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주도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 패시브 자금들은 실질적으로 배당을 이루어지고 그 배당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제 적립식으로 흘러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흔들림에 있어도 크게 밀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배당을 노려보고 갔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가 더 들어오는 경향들도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 안 빠지는 이유가 이런 요인에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네네. 겁니다. 물론 시장이 경기 민감주들이 흘러가면 배당주들은 좀 쉬어갈 거예요. 네네. 그렇지만 한 포트에 내가 배당주를 갖고 있으면 그 종목 자체는 쉬어갈 수 있겠으나 또 배당이라는 또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트를 구성하실 때 지금같이 불확실성 시장일 때는 그래도 좀 모아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 전략을 한번 갖고 좀 트레이딩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 어쨌든 불안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계속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짜야겠죠. 우리 시장도 특히 더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 그래도 배당주, 밸류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할 만한, 안심하고 투자할 만한 쪽이 이쪽이다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겠죠. 자, 그럼 관련해서 밸류업뿐만 아니라 배당 관련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은배 앵커와 최근의 주가 흐름 좀 체크해볼까요? 네, 배당 관련 기업들 9월에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배당 기업이죠. KTNG 같은 경우에 전일에도 1% 이상의 강세가 나오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달부터 한 주가의 흐름이 20%가량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KTNG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12만 원 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7년 만에 12만 원 선을 돌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달부터 좀 꾸준하게 상승했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증권과 SK텔레콤입니다. 대표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배당주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신주죠. SK텔레콤 같은 경우 2분기 실적도 괜찮았고요. 주주 환원 정책도 지금 잘 내놓고 있습니다. 전일에도 0.3%가량의 상승했고요. 지난달부터 좀 꾸준하게 상승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주 그리고 증권주들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있습니다. 삼성증권 0.6%가량의 오름세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난달 외국인이 배당주를 향해서 매수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는데 그 가운데 지난달 배당주 가운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됐던 게 바로 하나금융지주였습니다. 전일에도 0.4%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됐는데요.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호재까지 엮이면서 금융사들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지난달 1,000억 원가량의 순매수가 포착됐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매년 배당 금액이 올라가고 있는 기업인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전일 흐름이 괜찮았고요.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 좀 굳건하게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배당 관련 기업들 최근에 증권 지수보다도 좀 수익률을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의 배당주와 비교했을 때도 수익률이 훨씬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당주들 지금 담기에 좀 늦은 걸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눈여겨봐야 될까요?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배당주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밸류업과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이 매기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은 좀 나타나고 있죠. 금융주에서 뭐 그룹 지주사 쪽으로 옮겨가다가 뭐 통신주도 이야기가 나오고 하다못해 카지노주들도 배당 늘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차장님과 종목을 골라봐야 될 텐데 뭐 여전히 그래도 우리가 시장에서는 이 밸류업 배당주의 넘버원이라고 하면 금융주를 생각을 하게 돼요. 금융주를 골라야 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좀 매기가 퍼지는 이쪽을 바라봐야 될지 어떤 종목 보세요? 뭐 금융주도 좀 긍정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 이제 통신주 쪽으로 좀 눈을 돌려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다가오기 때문에 네. 거기에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저께 그렇죠. 미국 시장에서도 금융주들이 많이 금융주 많이 하락을 빠졌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가 인상함으로써 예대 마진이 또 떨어지고 거기에 따른 손실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일단은 좀 금융주에서는 물론 뭐 최근 금융주 실적 좋습니다만 여전히 좀 좋지만 지금에서 어떻게 보면 좀 그래도 좀 아직 현재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를 본다라면 좀 KT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KT. 네. 그래서 뭐 KT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통신주고 뭐 대표적인 뭐 배당주로 좀 불리우고 있고요. 네. 일단은 워낙 실적들이 3사 다 좋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좀 KT가 좀 상대적으로 좀 덜 못 올랐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KT를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뭐 실적이 좋은 부분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지난달 말까지 한 3,400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 대한 지분 한도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제 그게 49%거든요. 근데 최근 외국인들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보면 한 47%까지 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풀로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좀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은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뭐 주주가 늘어나기 때문에 외국인의 주주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첫 분기 배당도 발표를 했고 뭐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얘기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배당이나 이런 자사주 소각이 굉장히 짠 나라였는데 이제는 뭐 외국 지분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선진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화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KT가 지금 상황에서도 뭐 접근 가능한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뭐 전체적으로 좀 배당 율 자체는 조금 다른 통신주보다 좀 떨어진 경향은 있으나 현재 여전히 좀 배당 율 자체도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뭐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배당주를 봤는데 그러면은 뭐 아까 제가 뭐 그 통신주 말씀을 드렸지만 금융주 말씀을 드렸지만 뭐 KB금융이나 KT나 시가 배당률 정도의 수치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네,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융주에 대한 리스크는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될 때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금융주의 배당주로서의 메리트는 이미 좀 다 반영이 된 반영이 부분이 됐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금융주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것 때문에 그것도 뭐 실적으로 화답을 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갖고 계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뭐 KT로 옮겨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현재 고가에서 접근할 수 있을 때 지금 현재 신규 접근을 할 때는 금융주에 대한 부담은 조금 리스키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 좀 통신주 쪽으로 좀 더 좀 매기로 옮겨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융주가 이제 많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새로 접근하시거나 새로 진입하실 분들은 통신주 쪽을 보자.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KB금융이 작년에 시가 배당률 5.66%였는데 KT가 작년에 5.7%였더라고요. 그러니까 KT도 꽤나 많이 배당을 주는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곽유정 파트너님은 이 배당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종목 좀 골라보셨어요? 네, 저는 이제 공기업 KT는 아니고요. KTNG 가지고 왔습니다. KTNG 주가가 최근에 또 좋아요. 네, 한 2달 정도 상승세가 내리 나와주고 이렇게 있는데요. 올랐던 적이 있나 싶습니다. KTNG가. 저도 원래 주말 동안에 저희 신 소장님이랑 같이 의논하면서 담배 얘기가 나와서 담배 관련주가 KTNG밖에 없지 않나 하고 딱 봤는데 와 주가가 그 사이에 그렇게 그쵸. 올라가고 있었더라고요. 공기업 관련 종목이잖아요. 보통 이런 이제 기업들은 경기 방어적인 성격과 또 고배당의 메리트가 또 있는 그쵸.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고배당과 또 이런 경기 방어 메리트가 있는 업종이 과거에는 금융주였고 지금 통신주 쪽으로도 많이 수급이 옮겨가 옮겨가요. 있는 예, 옮겨가고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에는 KTNG가 그렇게 부각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기관 쪽에서는 계속 자금이 들어오고 있었더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한 번은 좀 우리가 돌아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종목 가지고 왔고요. 네. 일단은 2분기 또 호실적을 냈습니다. 최근에 담배 쪽 같은 경우에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 그러니까요.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는 좀 비흡연 기조로 가고 있기도 하고. 근데 반면에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관련형 담배를 이제 선호했다 하신다면은 지금 전자담배 피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쵸. 그러니까 이런 차세대 담배 쪽에서 지금 매출액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에도요. 연결 기준 매출액이 지금 1조 4천억 원대, 영업이익이 한 3천억대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각각 6%, 30% 정도 증가한 규모라고 하거든요. 시장 기대치를 웃돌면서 호실적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이제 호실적에는 이런 말씀드렸다시피 전자담배 같은 무연담배 성장률이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KTNG뿐만 아니라 지금 또 해외 유명한 또 담배 회사 있잖아요. 그 말보로를 만든 필립 모리스라는 네. 그런 이제 회사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무연담배 성장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담배 매출에서 2030년까지는 무연담배 비중을 한 3분의 2 정도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한편 이 KTNG 같은 경우에도 이 무연담배가 지금 비중이 9.4%, 2020년도까지만 해도 9.4%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느 정도로 성장했냐면요.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0%대까지 지금 두 배가 2배 늘어나네요. 가까이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또 필립 모리스와 같이 협력해서 경쟁사 대비해서 이제 해외까지 진출을 하겠다라고서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보니까 해외 쪽에 지금 판매량이 계속해서 좀 늘고 있는데요. 무려 132개국에서 네. 717개 브랜드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난해에서는 해외에서 무려 532억 개비 판매량을 달성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볼 만한 이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이런 해외 사업 최전방에는 인도네시아, 줄여서 이제 인니라고 표현할게요. 이 인니 쪽에서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인니만큼이랑 지금 또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곳이 몽골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동남아 쪽 같은 경우에는 전자담배보다는 아직까지는 관련형 그런 담배가 조금 선호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매출이 나고 있는데 몽골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을 무려 50% 정도 지금 달성을 했다고 하고요. KTNG가 지금 진출한 국가 중에서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50% 정도 이상 달성한 곳은 몽골이 처음이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글로벌 톱티어 담배 제조사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지 사실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잖아요. 이제는 네. 좀 성장주로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주주환원 관련해서 공시도 예고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봤을 때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TNG 실적도 일단은 가파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중간 배당이나 주주 환원책, 자사주 매입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을지 KTNG 최근에 주가 흐름은 너무 좋습니다. 함께 배당주로서 매력을 잘 파악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봤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곽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이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인데요. 대선 후보별 수혜 예상주로 뽑히는 종목들이 2차 전지, 방산 등 대형주에 몰려 있어 지수 등락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 관련주들의 희비는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권가는 토론 결과에 따라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해리스와 트럼프의 첫 토론 승자는 누가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 가규정 파트너와는 미국 대선 TV 토론을 한번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뒤면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이 시작이 되는데, 자, 두 사람의 온도차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해리스 부통령은 며칠 전부터 지금 필라델피아에 와서 준비를 하고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2시간 전에 도착해서 바로 들어가겠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대선에 대한 경험이 또 많으신 그러니까요.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쇼맨십을 좀 더 강화를 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도도 보이긴 네.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선 구도가 좀 재밌게 돌아가는 것 같긴 그러니까 합니다. 굉장히 팽팽해요. 일단 두 이제 진영에서 내밀고 있는 이미지, 그러니까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실패한 2인자와 vs 스트롱맨. 이건 트럼프 진영에서 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해리스 진영 쪽에서는 검사, 딱 봐도 모범적인 이미지잖아요. 네. 네, 검사 vs 범죄자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럼 이런 TV 토론회가 미국 대선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쳤나 네. 싶어서 관련 리포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제 오바마와 맥케인이 대결을 했었는데요. 1차 토론에서 오바마가 승리했다라는 의견이 거의 60% 가까이 됐었는데, 당시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2020년도 바이든과 트럼프 대결, 네네. 이거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결과를. 근데 이때도 1차 토론에서 바이든이 승리했다라고 평가한 의견이 뭐 이전에 오바마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53%. 그러니까 여기서 우세했군요, 조금 더. 우세한 승기를 잡아가면서 그대로 이제 대선까지 끌고 갔었던 거죠. 물론 변수도 한번 있긴 있었습니다. 네. 2016년도경 이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그쵸. 같이 이제 붙었었던 대결이 있었는데요. 이때는요. 다 1차도 그렇고요, 2차도 그렇고요.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승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대선 결과가 막판에 뒤집어졌죠. 예. 그 뭐 이메일 스캔들이 터지게 되면서 막판에 좀 뒤집어지게 됐는데요. 사실 총 득표수에 있어서는 힐러리가 앞섰는데 네. 이 선거 인단수에서는 트럼프가 우세하면서 최종 당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트럼프가 지금 초박빙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뭐 한 1%포인트 정도의 격차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선거 이제 모금이 좀 모여져 있는 네. 부분들을 보니까 선거 자금은 해리스 진영이 지금 한 2배 정도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거 인단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그쵸.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두 진영 모두 다 선거 인단 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분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자 마지막 TV 토론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제대로 승기를 잡지 않으면은 그대로 이제 대선 결과로 그게 이제 쉽지 부정적으로 않겠네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잘하면은 그냥 선방이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정을 보면요, 스윙 스테이트 쪽에서는 이제 9월 16일 스윙 스테이트가 뭐냐면 초박빙이라서 네네. 우위를 가릴 수가 없는 항상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곳들을 스윙 스테이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사전 투표가 9월 이제 16일부터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전 투표 수를 꽉 가져가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이번 TV 토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승기를 잡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제 부통령 토론이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서 관련 업종들이 좀 더 이제 그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통령 토론 일정이 또 10월 1일에 있다고 하니까 관련 일정을 확인하면서 업종단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
대북 전략 세워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대선이 11월 5일인데 대선에 그 대통령 선거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의회 쪽에서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했을 때 IRA 법안 폐지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죠. 우려가 되잖아요. 여기서 만약 공화당까지 된다 한다면은 물론 이제 폐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겠네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뭐 민주당 쪽에서 다수 의원을 차지하게 된다 한다면은 그래도 폐지까지는 아니고 좀 더 축소되는 범위에서 조정이 좀 나올 수도 그렇게 있겠죠?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이런 알력 다툼 오늘 10시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대선 TV 토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업종이나 섹터가 연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또 이야기들이 어떻게 나올지도 이번 대선 토론의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계속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이 수혜주, 트럼프와 이 해리스의 각각 수혜주들이 좀 구분이 되고 있는데 이런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주가 흐름은 어떤지 고은별 앵커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미국 대선의 토론을 앞두고 관련 기업들이 좀 들썩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도 작은 기업을 중심으로는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것이 포착이 됐는데요. 우선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 그 누가 당선이 돼도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언급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오와 마리화나입니다. 특히나 마리화나는 해리스 부통령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거론이 되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선을 선회하면서 어제 강한 매기세가 쏠렸고요.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낙태 관련 기업인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대 강세를 보였고요. 대표적인 해리스 부통령과 연관돼서 움직이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함께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이고요. 이번 주 들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9%가량의 상승력이 나타났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했을 때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죠.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 1%가량의 상승에 그치긴 했지만 그래도 지지율이 상승할 때 변동성이 나타난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나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움직이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다만 어제 원전 관련 기업들은요, 국내적인 이슈와 함께 엮이면서 1%가량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대선 토론 어떻게 진행될지 정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초박빙 상태의 구도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후보가 지금 승기를 잡고 움직일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주목되고 있고요. 지금 시간에서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가 5%가량 상승하면서 또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 대선 테마주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픽해 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을 봤는데 우리가 뭐 미국 대선이나 정치와 관련된 연관된 투자를 할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느 후보 한 후보에 베팅을 하고 승리를 점치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두 후보에게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접점을 네. 찾아서 투자를 해야 리스크도 줄이고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 정치 테마와 관련된 투자 방법일 텐데 그럼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까요? 저는 오늘 어차피 미 대선 지금 TV 토론회가 장중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통 테마단의 종목들이 변동성을 키워줄 오늘 막 가능성이 움직이겠죠. 높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일단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 네, 오성첨단 소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리아나군요. 지금 네. 이제 양대 이제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단의 이제 그 섹터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방산이나 조선, 인프라 이런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업종단에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외인 기간 수급이 사실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좀 걸리죠. 네, 사실 지금 테마단에 있는 이제 업종군 같은 경우에는 남북 경협이나 가상화폐 이런 부분은 이제 트럼프 쪽 그리고 해리스 쪽 같은 경우에는 낙태나 메디케어 이제 마리아나 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해리스가 지금 현재 말을 좀 아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TV 대선 토론회에서 가상화폐 쪽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또 만약에 언급을 하게 된다 했을 때는 분명히 또 같이 또 엮이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는 일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9월 8일에 SNS를 통해서 그 마리
마리아나 관련된 입장을 긍정적으로 이제 그러니까요. 지지한다라는 바꿨어요, 쪽으로 입장을 네. 갑자기 바꿨습니다. 젊은이들의 이제 표심을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그를 의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이런 대마 관련된 지금 테마가 이제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증시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네. 오성첨단 소재가 저는 이제 음봉이었을 때 보고서 우리 작가님한테 원고를 보내드렸는데 네. 막판에 갑자기 이제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장에서는 좀 더 강한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트레이딩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만 일단 이 종목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자회사 쪽에서 의료용 마리아나 관련된 또 특허를 가지고 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브리핑을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특허 관련해서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의료용 대마 퇴행성 뇌질환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통 이 대마에 들어간 성분이 그런 뇌질환 관련돼서 연구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이제 부분에 의해서 그 학술지나 뭐 이런 데다가 논문도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 이런 이제 관련 이슈가 지금 대마 관련주로서 지금 대장주격으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구간에서의 상승세 우리 시청자분들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성첨단 소재 마리아나 관련 종목을 오늘 단기적으로 오늘 이 대선 TV 토론이 있으니까 우리 시장 장중에 열리니까 오늘 대응해 볼 만한 종목을 알려주셨고요. 자, 서영훈 차장님은 그럼 조금 긴 시각에서 한번 볼까요? 어떤 종목 보세요? 일단은 저는 뭐 사실 대선 토론 관련주라고 해서 네. 좀 선별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좀 그쵸, 있었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앞으로 투자 방향이 어디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선진 시스템을 선진 좀 시스템? 말씀을 드릴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진 시스템이라고 하면 좀 특이한 종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제 5G 장비 관련해서 이제 움직였던 종목으로서 그쵸. 뭐 지지난 대선 때도 뭐 그때도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관련주 뭐 이렇게 해서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런 모멘텀도 있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선진 시스템의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ESS 쪽이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ESS 시스템 쪽에 대한 좀 케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장비 매출이 좀 증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력망 쪽에 대한 구축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ESS 쪽이 앞으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선별을 좀 해봤고요. 네. 일단은 뭐 3분기도 최대 매출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최근 이제 주가의 흐름들은 좀 상승이 나왔다가 좀 눌린 네, 좀 모습이라고 조정받았어요.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좀 테마성에도 좀 동조해서 움직였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따라 이제 실적도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했다 눌린 모습이지만 현재 구간에서 좀 보시면은 최상승폭에 대한 중심 가격에서는 어느 정도 좀 지지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네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상황 속에서 뭐 이런 좀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면 뭐 단기간에 좀 이제 눌린 상황이지만 오히려 좀 신규 매수 접근 기회로서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과 미국 대선이 뭐 누가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좀 미국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네. 종목으로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력 인프라 쪽을 오히려 좀 대선 끝나고 나서도 계속 좀 투자할 만한 섹터로 보시네요. 서진 시스템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결국에 오늘 또 시장이 미국의 대선 TV 토론 때문에 재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잘 대비해 보시고 두 분이 알려주신 종목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전략,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차례차례 살펴볼 텐데요. 함께 살펴볼 첫 번째 기업은 딥노이드고요.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제목에는 하반기 의료 AI 사업 확대의 주목이라고 적었네요. 지난 2008년 설립된 국내 1세대 AI 솔루션 기업인데요. 2025년 내년에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걸로 전망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0억 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플러스권인 70억 원대 흑자로 전환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의료 AI 부문에서 전사 실적을 견인할 것 같은데요. 목표 주가는 달지 않았지만 리포트 내용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죠.
딥노이드의 주력 제품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딥뉴로라는 게 있습니다. 딥뉴로는 뇌동맥류를 검진하는 솔루션인데요. 이 딥뉴로를 비급여로 적용하고 있는 병원이 확대되면서 매출이 증가할 걸로 전망되는 상황이고요. 딥뉴로를 도입한 병원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24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를 올해 안에 80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고요. 또 하반기 중에는 건강검진센터에 딥뉴로를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강검진센터는 상급 종합병원에 대비해서 영상의학 검사를 상당히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CT나 MRI 등이 많이 들어가고 이 검사 결과도 빠르게 요구가 되는 상황인 만큼 AI 영상 분석 솔루션이 필요하고 수요도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또 다른 주력 제품 가운데 딥체스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딥체스트는 이렇게 흉부 엑스레이 영상을 통해서 관련 질환을 포착해내는 AI 영상 판독 솔루션인데요. 이 딥체스트는 올해 안에 미국 FDA에 심사를 신청할 전망입니다. 올해까지는 실적을 산업용 AI 쪽에서 이끌었습니다. 딥 팩토리나 딥 시큐리티 등이었죠.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렇게 의료 AI 성장에 따라 전사의 매출액과 실적이 레벨업할 것으로 보이네요. 네, 계속해서 두 번째 리포트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성 TLC고요. 마찬가지로 하나증권에서 다뤘네요. 미국 대선 인프라 투자의 수혜주다. 지금부터 주목이 필요하다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미국 대선 트럼프가 당선되든 해리스가 당선되든 인프라 투자 섹터는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기업이 이 수혜를 보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 현지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지난 대선에서도 실제 수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기업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을 진성 TLC가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본 건데요. 신규 커버리지로 목표 주가 14,000원에 게시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요인을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성 TLC 같은 경우에는 북미향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밝은 민트색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게 북미향 매출이고요. 짙은 초록색으로 표시된 국내 매출보다도 이 북미 매출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46%에 달하는 비중이죠. 또 100% 자회사인 진성 아메리카와 진성 조지아를 통해서 미국 현지에 공장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대선 때 2016년에도 역사적으로 수혜를 본 이력이 있습니다. 기존 매출액 620억 원에서 대선 이후에 1,040억 원으로 급성장하며 수혜를 봤죠. 이게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미국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가였습니다. 미국의 건설기계 선두기업인 캐터필러향 매출이 높은 비중으로 잡히고 있는데요. 지난 5년 동안 2019년에서 2024년까지 평균 57.6%가량의 비중을 이 캐터필러향 납품 금액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전사 매출액이 내년도에 최고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폭발적인 실적 성장을 이룩하고 있고요. 이렇게 고객사의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진성 TLC는 이듬해인 2026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는 감익이 불가피한데요. 최근에 건설 업황이 둔화되면서 캐터필러에서 단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도 큰 우려점은 아니라고 봤는데요. 진성 TLC는 6개월마다 ASP, 즉 단가를 협상하고 있는데 2026년에는 커다란 두 개의 사이클이 맞물립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 대선이 끝난 이후로 인프라 투자가 집행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굴삭기를 교체하는 사이클, 굴삭기 교체 사이클이 이 2026년부터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전망치에는 반영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이슈가 나온다면 향후 전망치 상향 조정의 모멘텀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켓 리포트에서 살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환식 파트너입니다. 최근 미국 증시도
주가 회복력은 보여주고 있지만 그 색깔이 그다지 명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매크로 상황은 심상치 않고 9월 FOMC까지 눈앞에 다가오니 단기 대응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JP 모건 은행주의 동반 약세가 눈에 들어오는데 JP 모건 CEO가 내년에 순이익 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언급한 여파가 컸습니다. 역사상 대부분 위기는 은행 위기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만큼 어제의 은행주 동반 약세가 조금은 찜찜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은행 포함 전반적인 기업 이익 성장률 피크아웃에 대한 고민은 이미 주식시장에서도 고민을 하면서 주가에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어제 은행주 급락은 새로운 고민이 아니라 같은 고민의 범주에 넣어두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어제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급등한 걸 보면 대선 트레이드가 시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가 치고 올라온 건지 해리스가 내려간 건지는 모르지만 여론조사나 당선 확률은 박빙 상태입니다. 코스피에서 8월 이후 5.9조 원, 9월 이후 3.1조 원의 외국인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반도체가 시가총액 비중이 크다 보니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매도하는 것은 반도체 사이클의 피크아웃 우려도 있겠지만 매크로 변수에 대한 국내 증시의 높은 민감도, 다음 주 연휴에 따른 위험 관리의 영향도 있습니다. 연휴까지 약 3거래일이 남았습니다. 수급도 얇고 거래도 말라붙은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펀더멘탈, 실적에 비해 주가가 과민하게 반응하곤 하지만 그 과민 반응의 시기는 역사적으로 오래가지 않았다는 점, 주식시장에서 낙폭 과대, 저가 매수라는 용어가 그냥 생기지 않았다는 점을 밀어볼 때 이 낙폭 과대와 저가 매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 같습니다. 장전 뉴스입니다. 첫 번째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드론 봉쇄 작전을 편달하는 뉴스입니다. 미국이 하원에서 중국산 드론에 대한 봉쇄 작전을 펴고 있는 만큼 관련주로 제이시언 시스템, 네온테크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들 종목은 워낙 시가총액이 가볍고 호가창이 얇은 종목이니만큼 단기 대응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국제적으로 성박 가격이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조선 사이클이 한번 도래했던 만큼 이들 관련주도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 오션이 있고요. 두 번째 관련주로는 삼성중공업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 오션 같은 경우 미국에 대한 군함 납품까지 지금 호재가 산적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하나오션, 조선주 중에 하나오션도 꼭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윤한식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켓 스탠바이입니다. 이제 장 출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9분 막 지나갔고요. 자, 이 오늘 시장에서 간밤 미국 시장이 좀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기술주에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엔비디아나 테슬라, 아마존 같은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을 했는데 반면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국제유가가 떨어졌고 이러면서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많이 하락했고 은행주들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들 도 나오면서 간밤에 JP모건 체이스 같은 대형 은행주들이 급락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역시나 중요한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9월 들어서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 과연 오늘도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게 될지 아니면 좀 반발 매수가 들어오게 될지 기관도 함께 매도에 가담하고 연기금도 매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 그리고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전에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과 개장 전 탑3 확인해봐야 될 텐데 오늘 장중에 열리는 또 미국의 대선 TV 토론이 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대선 토론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약 10시 정도에 토론이 시작되는데,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해리스랑 지금 이제 트럼프 어느 쪽이 어떤 이제 발언을 할지가 상당히 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리스가 좀 더 우위를 좀 보여주게 된다면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뭐 그중에서 이제 태양광 쪽이라든가 풍력 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2차 전지 쪽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냐라고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트럼프가 우위를 좀 보여주게 된다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제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일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요. 보자면 뭐 대성창투라든가 SGA 뭐 솔루션즈라든가 한컴미디어라든가 한빛소프트도 있고 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 한번 좀 지켜보자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글로벌 톡신, 보톡스를 비롯해서 필러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 뭐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약 10% 정도의 성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국내 시장에서도 상승하는 쪽에 보면 뭐 화장품 쪽도 있지만 최근 뭐 보톡스라든가 필러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또 보게 되면 뭐 글로벌 시장에서 1위라고 할 수 있는 FB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계속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리고 갈더마 같은 경우에도 상승 추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데 좀 약간 갈지자로는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보게 되면 휴젤이라든지 지금 현재 뭐 파마 리서치라든지 대형제약이라든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승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잘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휴젤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역대급의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 좀 발생했던 부분들인데, QOQ로 좀 보더라도 17.9% 정도 상승했고, YOY상 보더라도 23% 정도 상승했다라는 내용이고,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도 QOQ로 보더라도 15%, YOY도 48% 정도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좀 넘어가게 되면 인천공항 쪽에서 8월 국제선 여객이라든가 계약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지금 항공 관련된 내용들을 이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또 한 번 더 또 언급하게 되는 상황이 좀 벌어졌네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가 좀 낮아지고 있고, 뭐 그에 대한 이제 유가도 계속해서 지금 뭐 배럴당 60달러 정도 보여주고 있죠. 서부 텍사스 유도 마찬가지고 브렌트 유도 마찬가지고 두바이유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유가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내용들이 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올해로 끝날 게 아니라 내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들인데, 아무튼 뭐 이런 내용들 뭐 간밤에 뭐 JP 모건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긴 했었죠.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긴 했었는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아웃바운드 시장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아무튼 여객 쪽에서 여객 수송 회복률이 지금 현재 101%까지 올라왔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LCC 쪽도 보게 되면 여객 수송 회복이 103에서 146%까지 회복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미주 노선이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단거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라든가 중국 노선이 조금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뭐 실적도 마찬가지고 상분기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는 역시나 미국 대선 토론에 관련돼서 이슈를 좀 짚어주셨고요. 이와 함께 간밤에 국제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70달러 선이 붕괴가 되는 모습 나타났는데 항공주도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신일섭 위원은 오늘 개장 전에 어떠한 이슈 집중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녹십자 그룹주의 강세입니다. 지금 제약바이오의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 렉나자가 병용요법이긴 하지만 폐암 신약으로 우리나라 국산 신약으로서 FDA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인정이 됐죠. 바로 전해가 녹십자의 알리글로였고요. 그 전해가 진펜트라, 셀트리온이 레미케이드를 복제해서 만든 렘시마 SC를 제형 변경해서 신약으로 허가를 받은
바이오 베터에 해당되겠죠. 진펜트라는 바이오 베터, 그다음에 녹십자의 알리글로는 혈액제제, 혈장에서 뽑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렉나자 같은 경우에는 폐암 신약. 자, FDA 문턱을 넘은 최근의 3개의 국산 신약이 전부 다 분야와 결이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다각화된 부분으로 우리가 미국 시장을 뚫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녹십자로서는 의미가 크죠. 녹십자는 백신의 강자죠. 여러분들 요즘에 독감 백신이니 뭐 무슨 바이러스 백신 맞으러 가시면 우리나라 건 대부분 녹십자 거고요. 외국 거를 맞으시려면 뭐 돈을 더 내고 맞으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건 녹십자입니다. 근데 이 백신이란 거는 공익적인 목적도 강하기 때문에 정부 물량이 많거든요. 그럼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녹십자, 뭐 이런 업체들을 두고 입찰을 합니다. 싸게 쓴 업체가 뽑혀요. 정부는 싸게 구매를 해서 채워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마진이 별로 남지 않는 부분이죠, 백신은. 싸게 입찰가를 써놔야 되는데 좀만 높게 쓰내면 옆에 사람한테, 옆에 제약업체한테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녹십자가 그동안 백신 비중이 높았던 것이 장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 아이템이었어요. 근데 이 혈액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선적을 했다고 하죠. 배에다 실어서 지금 미국에 보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게 팔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마진이 남는 장사를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쌈 엔터테인먼트 급등입니다. 사랑의 핫쇼핑이 100만 관객 돌파가 기대됩니다. 지금 96만 명인데 이번 주에 그 기대가 되죠. 파산핑, 등골핑 이제 100만 핑까지 갔습니다. 겨울왕국이 9.3 정도 나오는데 지금 8.6까지 나와요. 평점이 아주 좋고요. 한국 애니메이션 누적 관객수 44위에 등극했습니다.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지속 시간 연장 플랫폼주 강세입니다.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렉 같은 게 강세죠. 지금 위고비가 10월 달에 우리나라에 지금 판매 예정이기 때문에 위고비보다 더욱더 편의성을 늘린 1개월, 뭐 2, 3개월 아니면 뭐 6개월 지속 가능형으로 지금 늘리는 기술에 대한 그 중점도가 그 계속해서 지금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알테오젠이라는 어떤 성공적인 모델 케이스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 수출 플랫폼으로서 계속해서 이 연이어서 릴레이로 지금 터질 수 있는 타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펩트론 인벤티지 랩이 지속시간 연장 플랫폼 기술을 갖춘 업체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계신 신립섭위원의 의견까지 봤고요. 자, 우리 시장 일단은 양시장이 좀 엇갈리면서 방향성을 좀 탐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효과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출발할지 고은별 앵커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11일 수요일장 국내 증시 예상 체결지수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도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한 채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시장이 굵직굵직한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감이 짙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6거래일간 이탈이 나온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에 보합권에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 강보합권에서 지금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상승폭이 좋습니다. 0.2%가량 상승하면서 707선에서 출발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200은 하락 출발하는 것을 봐서 오늘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약세장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예상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권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도 흘러내립니다. 전일 52주 신저가를 터치하면서 임원진들의 자사주 매입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1.8%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반면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우호적이죠. 1.2%가량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어제 5% 넘게 깊게 눌렸던 LG에너지솔루션 오늘은 상승 출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9% 어제 이어서 오늘 시세를 이어가면서 다시금 100만 원 선 재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6위부터 10위권 보시죠. 6위부터 10위권을 보게 된다면 셀트리온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오늘 지주사 신한지주가 상승 출발, 기아는 하락, KB금융도 오름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을 보게 된다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혼조세가 펼쳐집니다. 알테오젠과 클래스는 하락 출발하지만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그래도 버텨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HLB 어제 깊게 눌렸었죠. 오늘은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시장을 보게 된다면 제약바이오 코스피 쪽은 좀 선방을 해준 반면에 코스닥은 차익 매도 물량 쏟아졌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함께 보시죠. 6위부터 10위권을 보게 됐을 때 6위부터 10위권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엔캠 하락 출발, 휴젤과 리가캠바이오 같은 게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요. 삼천당제약은 0.9%가량 내림세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9월 11일 수요일 국내 주식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시장이 대선 TV 토론을 기다리고 있었고 미국의 또 8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관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엔비디아가 1.5% 만등을 했고 그리고 아마존도 2.5%, 테슬라가 무려 4.5% 급반등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살펴봐야 되겠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결국 장중에 펼쳐지는 미국의 대선 토론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 여전히 시장의 거래 대금이라든지 거래 활기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라는 것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결국에 어제 52주 신저가 기록하고 오늘 또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1.6% 하락하면서 출발했고 65,100원 선까지 65,000원 선 이탈도 지금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1% 가까이 상승하면서 상반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코스피는 0.1% 강보합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선 알테오젠은 하락하지만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상승하면서 조금 다른 온도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오히려 상승 탄력이 조금 좋으면서 0.7%대 상승세 711포인트 선에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시장의 출발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9월 11일 수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우선 10시 전까지는 우리 시장 당연히 경계감이 짙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빅 이벤트인 미국의 대선 토론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후보가 어떠한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주도주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지수단을 보게 되더라도 좀 명확히 느껴지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강보합권 출발입니다. 2,524선에서 출발을 알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6%가량 상승하면서 710선에서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는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또 다시 하락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코스피 200은 0.1%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9월 1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됐을 때 수출 데이터는 괜찮습니다. 24%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과연 반도체 부분의 수출이 또 얼마만큼 견인해 줬을지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삼성전자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유가증권 시장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혼조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방향성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어제 장중에 신저가를 경신했던 삼성전자 오늘도 또 다시 65,000원대까지 내려앉으면서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임원진들의 자사주 매입 소식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이탈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이달 들어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삼성전자이고요. 어쨌든 지수단에서 외국인의 이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와 함께 연동되는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매물 출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오히려 0.8%가량의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어제 5% 이상 하락했던 LG에너지솔루션 오늘은 1%가량 주가가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점유율 2분기 점유율이 20%를 하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에 2차 전지 투심이 위축되는 듯 싶었는데 테슬라가 간밤에 4% 이상 상승하면서 다시금 상승부를 켜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1% 이상 상승하고 셀트리온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됐다는 소식 속에서 가장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오늘 종가상 다시금 100만 원 선에 안착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성차 기업들의 흐름은 부진합니다. 현대차가 0.8%, 기아도 0.7% 한 걸음 쉬어가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 기업들이 괜찮습니다. 삼성 SDI, LG화 그리고 포스키퓨처엠이 3% 이상의 상승부를 켜면서 시총 상위권에서는 상승 추세가 가장 좋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금융주들도 화재 보험 관련 기업들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가 한 걸음 쉬어가지만 메리츠 금융지주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화재도 0.5%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중공업 조선기업들도 흐름 괜찮은데요. HD 현대중공업 0.1% 상승 출발했고요. 게임주인 크래픈톤도 1% 이상 오름세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알아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테슬라가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2차 전지 기업들의 흐름이 좀 반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 2% 이상, 에코프로도 3%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알테오제는 한 걸음 쉬어가고 있고요. 어제 깊게 눌렸던 HF이 반발 매수세 유입됩니다. 0.3% 상승 출발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클래시스와 휴젤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흐름 좀 추세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던 파마리서치가 6% 이상의 불꽃을 쏘아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단에서는 가장 좋은 상승률이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 가운데서는 리가켄바이오와 삼천당 제약이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고요. 화장품 관련 기업들, 미용과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오랜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 기업이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터주, JYP엔터도 1%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단의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어떠한 업종인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 상위를 보게 된다면 2차 전지가 강한 상승 나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해서 2차 전지 대형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에 힘입어서 2차 전지 업종 2.4%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다시금 100만 원 선 터치하는 데 성공했죠. 제약바이오 1%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미국 대선 토론에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할지 또 트럼프가 강경한 입장을 어떻게 내비칠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통신 관련 기업들 경기 방어주 성향 좋습니다. 오늘 1% 이상 상승을 하는 업종 상승률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조선업종 오늘 출발 상황 괜찮았습니다. 0.7%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방향성 좀 모호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살짝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 우리는 어떠한 또 이슈를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코스피와 코스닥의 온도차가 조금 극명하게 나타나는 오늘 시장의 특징이네요. 코스피는 지금 약보합권 수준, 강보합을 왔다 갔다 보합권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1% 가까이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조금 온도차가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 좀 볼까요? 시장에서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코스피를 여전히 매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개장하고 7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현물 2,200억 원 넘게 외국인이 매도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기관도 함께 매도를 하면서 1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만이 코스피에서 매수하지만 상승 탄력을 주기에는 약한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외국인 기관이 함께 매도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있는 상황.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다시 1,340원대로 올랐기 때문에 역시 수급적인 상황에서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1,343원대에서 지금 원달러 환율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박수범 대표님, 자, 삼성전자 계속 떨어집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좀처럼 들어붙지 않은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시장에 대해서는 좀 답답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조정받다 보니까 이게 증권사들 리포트도 널뛰게요. 7월 달에 안 좋다 했다가 8월 달에 또 좋다 했다가 또 이제 지금 현재 한 9월 달에는 다 목표가를 지금 하향 조정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27조 원이 상반기에 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최근 들어서 5조 원 정도가 좀 빠져나왔거든요. 그 빠져나갔던 들어오기도 많이 들어왔던 쪽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였고 빠져나가기도 많이 빠져나간 외국인들의 물량이 다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일단 27조 원 정도에 들어왔지만 그중에 5조 원이 좀 나간 거기 때문에 그 5조 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롱텀 포지션으로 들어온 물량들은 아닌 것을 보여주고 단기적인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온 물량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의 M7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최근에 좀 좋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연장선으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안 좋게 해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6만 5천 원 부분까지 좀 내려왔다는 건 거의 이제 저점 부분까지 좀 내려오지 않았나. 심리적인 하나의 좀 지지선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 위치까지 내려오지 않았나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 좋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나마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좀 더 우위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SK하이닉스를 좀 반등이 일어난 다음에 SK하이닉스를 좀 더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좀 대응해보자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좀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 지금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0시 정도에 지금 현재 토론이
대선 토론이 미국의 대선 토론이 열리다 보니까 오늘 뭐 LNF라든가 지금 2차 전지가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리고 전력 인프라 쪽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HE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리튬이라든가 니켈이라든가 사상 최대 지금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죠. 계속해서 가격은 지금 다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레깅 효과가 기대하는 거 아닌가. 레깅 효과를 기대한다는 건 이익률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뭐 LNF라든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단기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좀 내려가면 또 2차 전지가 좀 올라오는 시속 게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레깅 효과라든가 그리고 시속 게임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들과 그리고 오늘 TV 토론에서 해리스가 아무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트럼프보다는 조금 더 우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전체적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쏠림 현상이 좀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10시부터 시작되면서 좀 어떻게 또 진행될지의 내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2차 전지를 지금 이제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내일이 또 옵션 선물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5장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좀 약세 흐름이 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데이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오전에만 하시고 오후 정도에는 또 추세적으로 좀 꺾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 코스닥 여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눌리면서 상승으로 전환을 못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상승하는 종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실섭위원님과도 시장 분위기 한번 해석해 볼까요? 네, 지금 역시나 제약바이오의 모멘텀과 이슈가 가장 많다. 지금 학회도 지금 폐암학회, 에스모, 핵의학회 지금 세 개가 연달아서 10월 중순까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게임주는 완전 금방 주저앉아 버렸지만 게임스컴 다가오면서 잠깐 올랐죠. 게임스컴에서 아무 결과도 못 내놓으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것이고 지금 제약바이오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신약으로 FDA 허가를 3개를 뚫은 것이 다 다채로운 분야고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분야들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비만 치료제 쪽으로 지금 강하게 붙고 있는데 거기서 또 유한양행이 대장입니다. 유한양행이 몇 년 전부터 씨앗을 엄청나게 많이 뿌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춤하고 노래 실력은 되는데 돈이 없어서 가난한 기획사 들어가서 크지 못하는 연습생들 발굴해가지고 큰 무대에 데뷔시키는 중간 기획사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한양행이 그런 연습생들을 몇 년 전부터 엄청나게 많이 확보해놨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둘씩 터지고 있는 것이죠. 제일 먼저 1번 타자로 결국에 이 모스코텍, 제노스코를 통해서 렉나자가 터져버린 것이고 그 다음 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유한양행이 3% 다시 오르고 있는데 분명히 렉나자 허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데뷔 무대에 섰다. 거기부터 이제 다시 경쟁하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멘텀은 분명히 약해졌어요. 그럼 이제 또 비만 치료제로 가는 거죠. 인벤티지랩이랑 함께 비만 치료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죠. 지금 비임상이긴 하지만 지금 그 1단계를 진행 중이다. 그리고 오늘 펩트론이 가장 강하죠. 15% 가까운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 이거 이용하면은 일주일에 주사 한 번 맞을 거 한 달, 2달, 3달로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눈독을 들인다고 하면 알테오젠처럼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을 사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독점이 아닙니다. 머크가 나중에 알테오젠하고 독점 계약 맺어서 그런 건지 기본적으로 비독점이기 때문에 누구와도 여러 개를 맺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지금 두 번째는 D&D 파마텍이죠. 7314% 이게 2등주입니다. 이거는 지금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라파스 6.03 이게 3등주죠. 라파스는 장점이 뭐죠? 붙이는 걸 잘해요. 패치. 그래서 붙이는 비만 치료제를 내놓겠다고 지금 했습니다. 물론 붙여가지고 정맥주사 이만큼 효능 효과를 지금 뭐 해야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나간 거고요. 지금 4등주는 DXVX입니다. 이것도 경구용 비만 치료제죠. 그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대원제약이니 아까 인벤티지랩이니 나이백이니 이런 거 전부 다 무슨 뭐
무슨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뭐 미세 침으로 찔러가지고 비만 치료제를 넣는다던가. 그러니까 지금 정맥 주사 제형에서 점점 발전돼가는 거죠. 노보노디스크도 정맥 주사 제형에서 피하 주사 제형으로 시험하고 있고 이미 경구용도 갖고 있어요. 노보노디스크도. 근데 정맥 주사 제형이 효과가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대세로 지금 자리 잡아 있는 것이고 이제 무쌍하게 변하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 효능 효과를 먼저 임상을 통해서 아니면 플랫폼 기술 수출을 통해서 증명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1등주로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오늘 시장에서는 펩트론이 지금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펩트론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그다음에 4반 타자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가 계속 고점에서 시간만 끌어주니까 ABL바이오 3등주 급등했죠. 그 다음 타자 펩트론이 기다리고 있다가 4등주가 급등하잖아요. 왜냐하면 1등인 알테오젠이 무너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간만 계속 벌어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 2차 전지는 왜 안 되냐면 한미 반도체랑 에코프로비엠 1등주가 무너졌거든요. 시세가 다 깨졌어요. 그런 와중에서는 둘이 시속 게임하는 것은 진흙탕 속에 빠져서 손 하나 드는 것뿐이다. 아무 의미가 없는 시속 게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물 밖에서 막 난리치고 춤추고 있는 애들 중에서 1, 2, 3, 4등주를 가리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플랫폼 기술 수출 중에서는 4번 타자인 펩트론에 와 있고 펩트론이 지금 놀고 있는 이 씬 안에서는 또 여러 가지 각도로 패치형이니 경구형이니 마이크로 니들형이니 피하 주사 제형이니 이런 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나눠지고 있고 임상시험 단계에 따라서 비임상이냐 임상 1상이냐 아니면 2상에서 넘어가서 기술 수출 단계에 와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어떤 그 시세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 하락, 장중 한때 65,000원 선도 무너졌었어요. 다시 회복은 하긴 했지만 여전히 1.6%대 하락세. 이러면서 코스피는 약보합권,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 그동안 좀 눌려있거나 조정받았던 중소형주들이 일제히 좀 많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코스닥은 1% 넘게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업종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을까요? 더 자세하게 곤변 앵커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7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국내 증시 명확한 모멘텀과 섹터가 부재하다 보니까 역시 투자자들의 관심도는 여러 가지 섹터로 산발적인 흩어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동그라미의 크기가 굉장히 비슷한 섹터가 많은데요. 투자자들도 갈피를 못 잡고 다양한 sek터에 관심을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전력 설비에 대한 검색 빈도가 높은 상황인데요. 일부 언론사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전력이 GE 그리드 솔루션과 함께 초고압 직류송선 사업에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와 함께 전력 설비 관련 기업들 지금 어떠한 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역시나 전력 설비 같은 경우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초당적인 섹터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죠. 오늘 모멘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검색 빈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어제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매수세가 유입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전히 그 추세는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장선상으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 빈도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다음 달 위고비가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와 함께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고요. ESS 관련된 모멘텀이 오늘 ESS 종목들을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SK엠무브가 세계 최초로 불타지 않는 에너지 저장 장치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도 ESS 관련 기업들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마리화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는 굉장히 높지만요. 섹터 자체는 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 토론이 진행되고 나서 과연 세론 이슈로 인해서 이슈 소멸로 인해서 마리화나가 하락을 하게 될지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게 된다면요.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가격 제한폭에 올라간 종목입니다. 바로 하이트론이고요.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보 마그네틱도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습니다. 오늘 리튬 관련된 기업들, 2차 전지 기업들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 대장주로 대보 마그네틱이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
오늘 23%가량의 강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전일도 하한가를 터치했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유전자 치료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오늘은 반발 매수세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진약품이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제약사에 1,000억 원 규모의 항생제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도 강세를 보였고요. 정규장에서도 두 자릿대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베셀 같은 경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지금 미국에 있는 이슈를 좀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중국 드론과 관련된 기업의 수출을 좀 제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무인 드론 항공기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두 자릿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들의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기업들도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거래량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시장은 눈치를 보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 토론에 좀 시장에 눈과 귀가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거래량이 가장 많이 쏠리고 있는 기업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바이오와 오성첨단소재, 마리화나 관련 기업입니다. 다만 두 기업의 주가의 흐름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여전히 1.6%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세 번째로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강한 상승을 보였던 테마주, 화일약품과 갤럭시 SM 그리고 SG와 같이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혜주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의 수혜주로 거론됐던 기업들이 오늘 오히려 토론을 앞두고 매도 물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거래량이 쏠리고 있는 기업 중에 개별 이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SFA 반도체가 5%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또 다시 매각설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로 두산그룹주도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정규장에서 5%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거래량이 쏠리고 있는 기업들까지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시장에서 과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주목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코스닥 쪽으로 매기는 더 쏠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3%대까지 상승 탄력을 많이 높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여전히 약보합권 수준 0.1%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박수범 대표님과 종목을 더 체크를 해볼 텐데 이제 미국의 대선 토론 한 40분도 안 남았습니다. 한 38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 미국에서도 지금 이 대선 토론 어떻게 펼쳐질지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대선 TV 토론 전과 후에 또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될지 한번 체크해 주실까요? 네, 오늘 보니까 지금 이제 엔터주들도 강하게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4.6%나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 SM이라든가 그리고 YG엔터라든가 다 같이 반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의 또 기저 효과로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현재 움직임들 자체가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수급들이 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하게 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그에 대한 지금 코스닥 쪽이 좀 강세를 좀 보여주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수급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들, 단기간 과대 낙폭을 보여줬던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움직임들 좀 보게 되면 지금 통신사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강합니다. SK텔레콤도 마찬가지, KT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현금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기업들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시장이 혼조세를 보여줄 때 오히려 통신주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관점에 있어서 물량이 계속해서 좀 수급이 잘 형성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쪽에 아직까지는 매도세가 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이제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섹터와는 좀 별도로 좀 생각해야 된다. 외국인들 매도세를. 그러니까 다 같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 선별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LG생활건강이라든가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형주들의 움직임들도 좀 활발합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보게 되면 인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화장품주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줬고 실질적으로 실적도 너무나 좋았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최근에 다이소에 입점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을 다양화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고급 제품이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백화점이라든가 그런 이제 유통망을 통해서만 우리가 판매를 하겠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돈이 된다면 여기가 되었든 저기가 되었든 상관없이 좀 판매량을 좀 늘려나가겠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방향성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확연히 좀 드러나고 있는데 코스피가 약보합권, 코스닥은 계속 상승 탄력 높여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웃의 일본 니케이 지수가 1%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시장마다 각 국가마다 지금 개별적인 모멘텀들을 살펴보고 있고 미국 대선 토론을 앞두고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서비용과도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유독 강한데 2차 전지도 그렇고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화장품들도 오늘 좀 좋고 늘 강조해 주시는 클래시스도 오늘 계속 올라가고 종목들 어떤 거 더 체크해 볼까요? 네, 지금 K뷰티를 묶을 수 있는 쪽이 아주 강합니다. 지금 실리콘2 플랫폼 중에서 1등이고요. 그다음 OEM, ODM 중에서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1등이고 브랜드 중에서는 지금 저희가 1등입니다. 실리콘2 그리고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 그다음 VT죠. VT가 1등이고요. 아까 브랜드 중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클래시스, 비침셉에서 1등이고 제이시스메디칼, 루트로닉 다 나가니까 쟤밖에 할 거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있잖아요. 저런 건 추경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파마리서치도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있죠. 지금 보톡스주들보다는 리쥬란 힐러가 더 낫습니다. 파마리서치가 파마리서치 바이오를 통해서 지금 그거 따로 떼어가지고 보톡스 사업을 하고 있죠. 보톡스는 약간 피곤할 수가 있는 게 새 업체가 아직도 싸우고 있고요. 그 국제사법위원회에서 결과랑 상관없이 국내에서 계속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그다음에 식약처가 국가 출하 승인 가지고 계속 태클 건 거 있죠. 그거 1심 판결은 지금 이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나왔지만 2심, 3심 아직도 남았습니다. 그런 것이 피곤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리쥬란 힐러를 갖고 있는 파마 리서치가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파마 리서치가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고 위로 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클래시스, 파마 리서치 둘 다 마찬가지인데 이럴 경우에는 서로 팔지를 않아요. 그리고 종목 게시판이 굉장히 화기애애합니다. 누구도 피해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 위에서 물려가지고 떨어진 사람은 완전히 거의 뭐 지옥불입니다. 서로 싸우고 머리 뜯고 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신고가를 간 것을 추격 매수하는 게 수급적으로도 훨씬 더 좋습니다. 방해하는 매물대 자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신고가 영역에 진입을 하기 시작한 것들 지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만 치료제 확산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게 너무 테마기가 강하게 간다. 그러니까 지금 정맥주사제형에 비해서 패치형이 당연히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지금 너무 미래 가치를 땡겨서 온 것 같다고 하시는 분은 그러면 어디로 가시면 되겠습니까? CDMO로 가시면 됩니다. 네. 지금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됐어요. 하원에서. 상원만 통과되면 확정됩니다. 이 중국의 업체를 완전 특정 지어가지고 찍어놨거든요. 드론 업체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00만 원 마디 지수대 돌파 상당히 의미가 있다. 마디 지수대 자체에도 저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100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면 순식간에 110만 원, 120만 원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약바이오 쪽을 특히 오늘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박수범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하고 계실지 키포인트 알려주시죠. 네, 일단 지금 이제 오늘 같은 시장이 지금 이제 뭐 다양하게 지금 코스닥이 좀 더 강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대 낙폭주들을 위주로 해서 매수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흐름들은 일단 좀 오전장에는 좀 강할 수는 있지만 오후장에는 좀 안 좋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뭐 데이트레이딩 코스닥의 데이트레이딩 물량이 지금 이제 거의 한 60% 이상 좀 올라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좀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실리서브 위원님의 키포인트 궁금합니다. 네, 타이틀이 바뀌었습니다. 제바뷰의 단독 드리블 장세다. 제약바이오 뷰티죠. 팀워크가 지금 완전히 다 깨진 상태입니다. 전혀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에이스 혼자 그냥 단독 드리블해서 골 넣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바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뷰티 관련된 오늘 시장에서 강한 업종들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장 출발 준비했는데요.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DB금융투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B금융투자 주주환원 정책 밸류업과 관련된 계획들을 좀 이야기하던데 어떤 모멘텀들 더 살펴보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DB금융투자는 중소형 증권사 중에 가장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을 밝혔는데요. 주주환원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밝히면서 그날 그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9월 달부터 이제 올해 말까지 국내 같은 경우 밸류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편입될 종목도 조금씩 발표가 될 전망인데요. 대형주에서는 금융지주사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일부 메리츠 금융지주를 필두로 한 일부 종목들이 계속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면 DB금융투자가 중소형주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주주 친화 정책을 밝혔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증권업 특성상 금리 인하가 나타나게 된다면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면서 이에 따라 마진율이 상승하는 섹터로서 증권업종의 금리 인하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전통적인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DB금융투자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가 하반기부터 가시화가 된다면 동사의 실적이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상승하고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2분기 실적을 통해서도 밝혔지만 IB 사업부가 계속해서 호조세를 나타나면서 DB금융투자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고 이런 실적 호조가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바로 동반돼서 이어진다라는 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메리츠 증권과 메리츠 금융지주의 합병 그리고 주식 소각 이후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 사례를 참고한다면 DB금융투자도 이번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전일 같은 경우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공시도 밝혔는데요. 적극적인 이런 주식 친화 정책을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나타날 수 있는 초입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밸류업 공시를 하고 나서 DB금융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다 이 주가 레벨업이 한번 됐는데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 전일 뉴스 소식에 힘입어서 장중 7% 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현재는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모습인데요.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고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5,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 급등한 모습도 있고 주가의 어떤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가부터 매수하셔도 좋은 가격대지만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B금융투자 오늘 시장에서 저희도 한번 잘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고 밸류업 공시를 한 DB금융투자 자세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이코노미톡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꼭 눈여겨봐야 될 경제 이슈에 대해 경제 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가장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많이 감소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업 공개 시장 역시나 잠잠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공모 절차를 밟던 기업들이 줄줄이 증권 신고서의 정정 요구를 받으면서 상장을 좀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상장에 브레이크가 갈린 이유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까다로워진 것 같아요. 많이 까다로워졌죠. 많이요, 네.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지난해 말에 우리 네. 파도 사태라고 기억하십니까? 네. 네, 파도 사태가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파도 사태가 발생하면서 일단 정권사도 굉장히 까다로워졌고 그리고 네. 더 까다로워진 것은 역시 금융 당국이 까다로워졌죠. 그러니까 파도 사태 이후에 자본시장의 신뢰성이 깨졌다는 말 때문에 현재 금융 당국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모 절차를 밟던 기업들이 줄줄이 지금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최근 코스닥 이제 뭐 그렇지 않아도 침체된 시장에 IPO까지 줄줄이 연기되면서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뭐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10월 달이 되면 추석 지나고 나면 조금 활발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 좀 상장을 한 새내기 주들의 흐름도 좀 부진하고요. 예전에는 뭐 따따블이라고 해서 네, 상장을 했을 때 공모가 대비 뭐 더 400% 오르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표적으로 연기된 기업이 어떤 게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몇 개 기업을 좀 볼게요. 네. 우선 이제 반도체 전문 기업인데 우리가 갈륨 나이트라이드 RF라고 해서 반도체 전문 기업인데 웨이비스라는 기업이 지난달 22일 제출한 정권 신고서에 대한 정정 신고서를 제출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번 주 오늘 9일부터 13일에 수요 예측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24에서 25일로 밀린 상태고 바이오 기업 중에 HM 파마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지금 여기는 두 번째 지금 공모가 정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우선 지난 7월 달에 우선 정권 신고를 제출했는데 지난 달 8월 21일 날 정정 요구를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받았고 HM 파마가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그 파도 사태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친구를 할 때 흑자 재난을 얼마나 할 거다, 그 매출이 얼마나 올라갈 거다 하고 했는데 이걸 전면 다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도 사태의 대표적인 이제 그걸 받은 거고. 아이언 디바이스라고 해서 아이언 디바이스도 두 차례 정권 신고 증정을 받았죠. 이것도 7월 달에 한 번, 8월 달에 상정을 준비했는데 두 번 받았고 이달 24, 25일 날 지금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여기 한캠이 있습니다. 한캠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증정 신고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완을 요청받았어요. 이것도 10개월로 밀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파도 실적 발표했을 때 충격이 그렇죠. 네,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지금 뭐 공모가 40%까지 추락한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금융감독에서는 조금 더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게 추석이 지나고 나서 10월이 찾아오게 된다면 대여급 IPO도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시장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도 시장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먼저 다음 달에 수요 예측 그리고 일반 청약을 진행할 기업 중에 하나가 더본코리아입니다.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백종원 씨의 기업으로도 유명한 상황인데 사실 일각에서는 너무 백다방에만 의존을 하는 실적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실제로 이제 상반기 매출을 보면 네. 이제 그런 우려를 조금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더본코리아가 브랜드가 25개예요. 많네요. 굉장히 많죠. 네. 25개고 이제 그 전체 매출은 4천억 정도, 작년 매출 4천억, 영업이 256억 정도를 했는데 매출이 25개 브랜드인데 불구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이 너무 치우쳐져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백다방이 전체 매출의 37%. 를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네. 상반기에 2,100억 정도 매출을 했는데 백다방이 한 790억 정도를 했으니까 37%하고 2위가 홍콩 반점인데 차이가 꽤 나요. 그러니까 1위가 백다방이 37%를 차지하고 있으면 2위는 한 30%만 좀 이렇게 포트까지 괜찮은데 2위가 12.7%, 3위가 롤링 파스타인데 이게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5% 미만으로 쫙 깔려 있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상장을 해서 지금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네.
저가 커피가 굉장히 유행을 하잖아요. 메가 커피 너무 많아요. 많잖아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데 상장을 해서 백다방 매출이 빠지면 더본코리아의 잠정 성장률을 답부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가장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커피 시장 자체가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맞습니다. 시장이고 네. 경쟁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번 IPO 깐깐해진 심사만큼에도 어떻게 또 타파를 할지 이 부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터넷 전문은행 1호인 K뱅크 역시나 7년 만에 기업 공개를 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올해 최대 IPO의 최대 어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듣고 있는 만큼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시나요? 사실 최대는 K뱅크죠. K뱅크. 우리나라 인터넷 뱅크는 카카오뱅크, K뱅크, 네. 그다음에 저 마지막으로 있는 네, 토스가 네. 있죠. 근데 지금 상장된 건 카카오뱅크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번 5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최대치 12,000을 받았을 때 네. 5조 원 예상하고 있는데 문제는 신주를 발행해 확보하는 현금이 당초 계획보다 반토막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난점입니다. 이게 왜 이제 네. 리스크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K뱅크가 이제 12,000원 잡혀 있는데 PBR을 보면 6월 말 기준으로 12,000이 주당 9,500원만 돼도 제일 하한가죠. 9,500원만 돼도 PBR이 1.8인데 K뱅크가 현재 카카오뱅크가 1.5예요. 은행 주치고 좀 높네요. 높은 네.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첫 번째 리스크고 두 번째 리스크는 이번 상장을 하더라도 공모 주식 가운데 절반이 기존 주주들에게 주는 보유 물량이 구주 매출이에요. 구주 매출 규모가 크면 주식이 하락할 확률이 높거든요. 흥행을 실패할 확률 이게 두 번째 리스크고 세 번째 리스크는 뭐냐면 현재 그 K뱅크가 예금이 대출보다 굉장히 많아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한 4조 원 정도 대출보다 예금이 많아서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이 4조 원의 그 가구 중 예금이 대부분이 업비트 예금이에요. 업비트가 맡겨놓은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오르고 하반기에 지금 정부에서 전세 대출도 지금 압박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매출 순이익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것도 조금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요 리스크를 극복해야만 사실은 저 공모 희망가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의 조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K뱅크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K뱅크 IPO 흥행 여부에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 다음 타자가 말씀해 주셔서 토스뱅크의 모회사죠. 그 운영사죠. 비바 리퍼블리카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K뱅크가 추석을 잘 닦아놔야지 비바 리퍼블리카도 좀 안전하게 IPO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선 루머가 좀 흘러나오기도 있습니다. 뭐 상장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이게 이제 물리고 물리는 것 네. 같아요. 우선 각 K뱅크가 방금 말씀한 대로 상장을 해야만이 네. 일단은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 K뱅크가 상장을 하면 바로 그 토스로 가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회사죠. 그 비바 비바 리퍼블리카가 기업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요게 돼야만이 사실은 토스까지 연결되는 구조라서 두 번의 고비를 넘겨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K뱅크와 이 토스의 공통적인 문제인데 이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흐름이 썩 유리하지 않습니다. 불리한 거죠. 왜냐하면 대출 규제 강화가 되면 현재 인터넷 뱅크라고 우리가 하지만 기존 은행과 별반 차이 없는 그 프로핏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대출 규제를 쪼이면 사실 이제 일반 대출하는 분들이 그나마 좀 손쉽게 대출할 수 있는 게 토스나 K뱅크로 갔었는데 네. 정부에서 전세 자금도 쪼이고 다 쪼이면 하반기 실적에 직탄을 맞을 수 있는 게 토스와 K뱅크의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터넷 뱅크가 처음 나왔을 때 뭔가 혁신적이고 기존 은행과 다른 거를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기존 은행과 큰 차별성이 없다. 은행들도 어플을 너무 잘 만들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네. 인터넷 은행의 가장 큰 바틀렉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시작할 때는 뭔가 매기가 될 거라고 했는데 네. 막상 풀어놓고 보니까 미꾸라지밖에 안 된 거죠. 네, 이게 본질적인 문제고 이 본질적인 문제를 K뱅크나 토스가 전혀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기존 은행과 금융하고 있는 부분과 비슷한 흐름으로만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이게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렇게 성장률에 대해서 썩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순이익을 보게 된다면 분기 순이익이 그래도 점점 더 회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성에서 좀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 분기 순이익도 보면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었을 때와 네. 맞물리는 이익 구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뭔가 좀 혁신적인 것들을 통해서 뭔가 혁신적인 순이익 구조를 봤으면 하는데 여전히 네. 어떤 영업이익 구조가 기존과 똑같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IPO는 또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많은 기업들이 IPO를 준비하고 있네요. SK 에코플랜트도 뭐 수장 교체하고요. 최근에는 그 지분 매각도 하면서 자본 확충에도 나오고 좀 건전한 자본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 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성공적으로 IPO 성공할 수 있을까요? SK코플런트의 IPO는 네. SK그룹 전체 리밸런싱의 연장선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우리에서 다뤘지만 네.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합병도 SK온을 구하기 위한 리밸런싱인데 SK플랜트도 지금 부채 비율이 260%나 돼요. 와, 굉장히 네. 높죠. 그래서 그러면서 외부 자금을 끌어들여야 되는 그 문제가 있어서 리밸런싱 개념으로 지금 사실은 SK코플랜트 IP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수장에 오른 분이 김형건 대표예요. 이분 누구냐면 네. SKENS의 CFO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리밸런싱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고 원래 이제 SK에코플랜트가 부채 비율이 상반기 기준으로 250%로 육박해요. 정말 많네요. 네.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 비율로는 사실은 상장할 수가 없죠. 네. 시장에서 흥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택한 게 자회사 합병입니다. 지난 이제 18일 날 이사회를 열어서 자회사 중에 SK이노베이션이 똘똘한 돈 잘 버는 SKENS를 합병했듯이 네. 같은 형식이에요. SK에코플랜트가 본인들의 재무 구조가 높고 부채 비율이 되게 높으니까 요거를 재무 개선부터 해놓고 IP를 준비하는 거죠. 요 수순을 들어가는데 이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 똘똘한 몇 개 계열사를 합병을 합니다. 그 하나가 SN코어 그리고 SK머티리얼즈인데 아주 알짜예요. SN코어는 뭐냐면 SK 하이닉스로부터 D램이나 SD 카드, USB 같은 걸 받아가지고 가공 유통만 하는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SN코어 하나 합병. 네. 그리고 또 반도체에 있는 SK 머티리얼스 플러스 같은 경우도 이 산업용 가스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이 가면 무조건 수익이 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거라서 이 두 개 회사를 일단 합병을 해서 SK 에코플랜트의 재무 구조 개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더 떨어뜨리겠죠. 그리고 수익선을 조금 안정적으로 한 다음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부채 비율이 100%대로 떨어질 거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나면 곧 상장을 곧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뭐 저희가 IPO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을 봤는데 굵직굵직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10월에 이렇게 IPO 시장이 다시금 활기를 찾게 된다면 과연 우리 시장도 활기가 도달할 수 있을지, 네, 시장에 조금 방향성을 제시해줄 만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시장에 너무 수급이 너무 줄어 있어서 전체로 대여 IPO가 성공할지는 사실 미지수고요. 그렇지만 현재 IPO 시장이 약간 왜곡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너무 과열되어 있었죠. 과열되어 있다가 이게 어느 정도 수렴하면서 좀 왜곡 현상이 일어났는데 네. 저는 하반기 10월이 되면 이게 정상화 궤도로 가지 않을까라고 일단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역시 주식유통시장, 즉 수급이 좀 불안정하면 IPO의 최고 이전과 같은 행응은 네. 어려울 거고 그렇지만 시장이 그래도 고여 있는 분은 썩습니다. IPO를 통해서 계속 유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정상화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리더스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 하반기 IPO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현재 시간 9시 50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TV 대선 토론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 어떻게 반응할지 저희 이데일리 TV 마켓나우 2부, 3부 함께 하시면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